예, 저희 전반부에 김시덕 교수님께서 저희 관악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청년하면 좀 미래 이런 거 좀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김시덕 교수님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뭐 제가 좀 짧은 수준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좀 급격하게 도시화되다 보니까 뭐 도시화의 여러 가지 문제, 뭐 개인 소외, 이웃 소멸, 뭐 환경을 이렇게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화나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관악. 근데 사실 이 도시 팽창, 이주민의 문제는 요즘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해서 그 첫 편 뭐 타잔, 광주 그 무등산 타잔도 봤는데 대한민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관악을 통해서 나오고 특히 50년간 축적된 그 생활운동이 관악구의 최대 문화 자원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도시 팽창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면 결국에 이런 그 이주민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생활운동이 곧 우리 관악구의 최대 또 자원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기원 저 대표님께서는 또 그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것도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김수석 교수님 말씀도 결국 개인의 경험, 그런 관악이라는 특수한 어떤 작은 그런 지역의 문제가 결국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청년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할 텐데 쓰레기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청년 입장에서 사실 소비할 때는 포장지 같은 게 예쁘기도 하고 보온도 되고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쓰레기 처리도 다 비용이다. 개인한테. 청년 개인의 비용인 것 같고 근데 쓰레기 문제가 결국 또 지구의 위협이거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관악에 있는 그런 하기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의 문제가 곧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집 외의 공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너무 좀 와닿았고요. 그 장화신 대표님께서는 저희 사람과 자원, 시기 이런 걸 볼 때 관악에 충분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너무 좀 감사했고 또 좀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따끔한 지적도 해주셨어요. 공론장 참여는 많은데 뚜렷한 결과가 없다. 비선적인 경험들이 많다.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표현은 안 해주셨지만 청년들이 공론장에 뭔가 좀 동원되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조금 힘이 된다. 말씀 주셨고 실질적인 제안으로 공론장의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다.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또 청년 예술인 보좌관 제안도 주셨고 제일 중요한 건 진심을 담은 소통, 또 톤앤 매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홍예지 대표님께서는 저희 그 동네 책방, 그 작은 책방을 대표해서 이제 작품의 결과뿐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좀 칭찬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뭐 이렇게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좀 소통을 해서 그 점이 좀 어,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게 그 느껴질 수 있는 저희 태도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장하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생산적인 그런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았던 말씀이 오프라인의 창작 행위나 결과가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된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개인의 경험이 사회로 연결되는 것 같다고 좀 보는데 오프라인은 지극히 개인의 활동 같은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그 태평양 같은 바다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또 박상하 대표님께서 그 이제 동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제가 이제 모종민 교수님 그 동네 세 권의 시리즈를 열심히 보고 있고 이제 한 두 번씩 보고 있는데요. 너무 말씀이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왜 나는 동네 공동체를 만날 수 없을까? 이 질문이 저한테는 좀 크게 진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욕구가 상당히 높다 말씀 주셨고, 또 구체적으로 장속성 기반의 문화도시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좀 공통의 관심사, 또 아까 좀 말한 게 뭐 산책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반면에 오히려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좀 의제 발굴하는 형식의 회의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이 정의하는 동네는 뭘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저희가 어, 상류층을 이거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상류층을 정의할 때 우리나라는 상류층 하면 이제 뭐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겠지만 30억 아파트, 뭐 수입차, 뭐 이런 걸 것 같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대개 나오는 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도 좀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고, 가볍게라도 내가 악기 다룰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이런 게 이제 상류층의 그 기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악이 정의하는 동네를 좀 이렇게 우리 식으로 좀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놀고 먹고 자는 거, 또 동네 경제가 동네에 다시 기여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모 교수님도 계속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혹시나 전반부 처음에 이렇게 접속 못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뭐 환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반부에 지금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저희 그 이현희 난곡 생활문화센터 난곡 생활상권 팀장님 오셔서 좀 일단 토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곡생활상권 팀장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김시덕 교수님이 이 관악 동네 역사 들었는데요. 되게 반갑고, 전 20년 정도 살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관악의 역사를 듣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책 중에 골목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지역에서 기획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과 함께 한 건데 인터뷰 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신경 있어서 되게 뜻깊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난곡 생활상권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인용된 책의 네 번째 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제를 이게 늦게 봤는데 뜨문뜨문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청년, 독거, 그리고 지역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좀 썼어요. 어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만 읽고요. 어, 들으면서 와서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되게 많이 배우고 제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라떼는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쓸 때도 라떼는이었는데 이번에도 라떼는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독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류 사회가 계속 미래 사회는 저는 한 100평에 사람 한 명이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위 포식자가 인간인데 인간은 지금 너무 좁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기를 지났기도 하고 한데 근데 청년은 그 청년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냥 독거인 것 같아요. 쎄고 몰려 있어도 독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발달 단계인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넘어가는 게 동네에서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난곡 생활상권을 하게 된 동기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상화 대표가 지금 레스토랑 열었고, 동네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전 저런 것도 되게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 동네 소상공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난곡동처럼 정말 되게 쇠락하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러거든요. 한 70년대, 80년대 소상공인들이 시작을 한 것이고 보통 20, 30년 됐으니까
근데 되게 아까 보셨죠? 이쁘고 멋있고 돈도 때려놓은 태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닐까. 부잣집 아인가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1년 이상을 버티지 못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네. 저희 동네에서 좀 잘 버텼으면 좋겠고, 네, 같이 협업하는 셰프도 동네 청년이고 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인구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 이건 자본 총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인구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 살아야 되고 근데 인간은 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되게 이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공동체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이고 제가 젊어서는 동네에 살지 않고 일터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악에 있었어요. 저는 광진구에 살았고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늘 밤에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주말에 집에 일찍 갈 수도 있잖아요. 대낮에. 대낮에 가면은 저희 집에 들어가는 골목을 놓칠 때도 있었어요. 늘 밤에만 가니까 밤에는 꺾어질 수 있는데 낮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자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로 왔고 아까 박상 대표도 얘기했듯이 나의 취한 모습 이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20대 때도 동네에서 과외를 했는데 목욕탕에서 엄마를 만나고 목욕탕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엄마를 만나고 그런 것처럼 동네에서 사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나이 들고 하니까 나이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독거라는 게 좀 낮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그 나이 자체가 주는 독거의 힘, 독거라는 게 좀 세월을 동네에서 좀 살다 보면은 어, 네,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 그러면은 우리 한거 알고 아까 이제 들으면서 했던 거 좀 얘기 좀 할게요. 하셨던 거. 동네 냉장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동네에 사는지 청년들 3명이 동네에 사는지 잠만 자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동네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청년들이 동네에 대해서 뭔가 공유도 하고 뭐도 한다 이런 게 되게 없다라고 했을 때 동네를 꾸역꾸역 걸어봤는지 그리고 동네가 내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꾸역꾸역 걸어야 되는데 걷지 않고 그냥 우리 동네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1인 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청년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는 거 공동체가 나를 초대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은 인생을 살기도 되게 바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지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인생을 위해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좀 부딪혀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면은 청년들에게 어떤 얘기 될지 모르지만 전 그냥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뭔가 일을 하면서 동네를 살고 그 시기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해안정원이 되게 의미 있고 되게 뜻깊게 느껴졌고요. 우리 동네에도 이제 곧 국립초전이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오고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동네 특히나 어른 세대들이 많고 이 어른 세대들은요. 저희 7, 80년대 되게 어려웠던 시기고 그때는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못 먹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화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술을 먹고
놀이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아직도 80대, 90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술을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해요. 애들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곳에 저는 문화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도 문화거든요. 근데 술을 남한테 민폐를 끼칠 정도로 자기를 해칠 정도로 한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문화는 전 청년들이 들어오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은 동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도 다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도 좀 변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예, 이현희 팀장님께서 저희 그 관악에 오래 사신 분 입장에서 오늘 그 발제하신 분들 말씀을 좀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 이렇게 주제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아무래도 청년분들 그 논의가 좀 중심이다 보니까 청년으로 관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을 좀 여기 발제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 그 발제하신 내용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이걸 저희 또 오래 사신 저희 김영선 간사님이나 예 팀장님, 김희석 교수님께서 좀 말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실제 저는 그 구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희망을 주는 건 이렇게 되게 따뜻한 말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일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랄까요? 좀 구체적인 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면 박상하 대표님께서 어떤 동네에 기반한 아까 표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 또 하기원 대표님 최근에 그 창업을 하셨죠. 아직 아직 이전이시고 지금 바로 직전에 계시고 장하시 대표님은 또 청년 중심의 그런 다양한 활동이시고 홍혜주 대표님은 또 그 서점 중심으로 하시는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해야 될 것들 혹은 뭐 제도적이나 아니면 또 주민들과 같이 할 때 주민들의 좀 협조를 구할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김일석 교수님에게 좀 그 발로 뛰는 그런 학자로서 이 연구를 하셨는데 또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교수님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학연 대표님 지금 실은 가장 따끈하게 여러 가지 고민하셨던 거를 법인 설립 직전까지 지금 추진을 하시잖아요. 네, 아마 거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 길을 좀 따라가는 청년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볼 때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군요. 한번 좀 그 말씀 해주시면서 좀 해주시죠. 이게 관악에서 창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아, 네. 그런데 저도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한번 그러니까 발을 지나오고 나서는 경험이 어땠다라고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딱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중이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창업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직시한 확인하게 된 문제를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두고 사는 건 원래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문제로 인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 문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거는 내가 해결했을 때 그 이후에 더 이상 이런 불편이 없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창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의 사람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하는 아이템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는 1인 가구가
남지 않는 식생활을 내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만 장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동네 냉장고 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스프링캠프라는 벤처 캐피탈 내에서 이제 교류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아주 극초기의 팀입니다. 네, 그런 팀이고, 네, 어떤 불편을 확인했을 때 넘기지 않고 그걸 지금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목표로 팀이 모티베이션 되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진짜 실천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으실 것 같고 또 재밌는 게 또 홍혜지 대표님께서는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과로 공부를 하시다가 미술 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로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동네 책방을 좀 하게 된 계기나 또 관악에서 좀 하시면서 결국엔 또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좀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까지 어떤 모습 이후에 좀 더 필요한 뭐 주민과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요새 하도 또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임대료가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저도 학교가 관악구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에 와서 처음 머물게 된 곳이 또 관악구여서 제가 살고 있는 익숙한 동네에서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사실 생각이 컸었어요. 게다가 또 제가 하려는 게 이제 예술도 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마포구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거기는 이미 포화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곳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게 또 하나의 가치를 더하는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작게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에서도 이 지역을 선택하는 좀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만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패러다임이 좀 큰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패러다임의 일부로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위주로도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오프라인 공간이 생기면서 갖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접점 포인트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점이라던가 일단 잡히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기획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를 접하고 얘기 나누고 감각할 수 있는 경험 공간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에서 뭐 소개하는 책들도 제가 만든 공간에서 소개를 했을 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또 피드백도 즉각적으로 현장에다 받아서 또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작게라도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분들께도 이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어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동네에서 작게 시작을 해도 충분히 좀 재밌는 일을 벌여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자립 가능한 구조로 들어서기에는 아직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제가 어떤 서비스,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할 때 책을 판매한다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동네가 필요한 게 단순히 책이 아니라 책으로 상징되는 문화에 대한 욕구일 수 있고 그 부분을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또 지역 재단과 연계를 하게 되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한다면 시작은 제 개인 사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럴수록 더 좋은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식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오늘 같은 자리가 뜻깊은 건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도 많은 대표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재단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런 공간들끼리도 점점 네트워킹을 하는 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가는 게 더 재밌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는 서울대 구역에 있다가 지금 신대방의 신대방 신림동 근처에 가셨군요.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김영선 가사님, 그 중앙동에도 사실 독립서점이 많잖아요. 예, 혹시 거기 계신 척방군들하고 좀 그 중앙동이 워낙 그 주민자치회가 활발해서 거기는 뭐 꼭 독립축강이 아니더라도 청년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소통하는 사례가 있으시거나 혹은 좀 제약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이 저는 이제 주민자치로 다가갔으니까 아까 박상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동네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 제가 동네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제는 주민분들을 너무 많이 안다는 거죠. 그냥 삼선 신고 슈퍼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저. 이제 삼선 신고 나가다 급하면 애거 현관에 있는 슬리퍼 신고 나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너무 많이 가까워졌고 저를 너무 많이 안을기 때문에 나가도 어제 오이사 가더라.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민자치에 저는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올해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연령층 물어봤을 때 청년분들이 좀 젊은 층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70대가 몇 분, 60대가 몇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감을 두는 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를 제가 9명 모집을 했어요, 올해. 그래갖고 그나마 저희 주민자치에는 청년이 40대인 거죠. 그죠?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40대라 생각해서 일단 PD로 역할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그랬을 때 그분이 40대 초반이에요. 그랬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저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안다는 거죠. 이 화상회의든 뭐든 했을 때. 그래서 되게 편리했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제가 가까워지려면 저희 의제 중에 일항제 축제가 있어요, 올해. 근데 지금 9월 달쯤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이제 청년들을 좀 같이 하려면 일단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을 좀 잘 짜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관심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넣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일항제 축제가 중앙동에 있지만 그 축제장에서 바로 유튜브 올려서 뭐 경진대회 그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청년들 참여를 유발시키고 좀 그렇다면 또 그에 대한 상품도 좀 푸짐하게 좀 재밌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추진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만들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 좀 청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난 청년들이라도 저희 추진위원회에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일단 청년들의 스토리텔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김영선 가사님께서 사실 제가 뵌 중 가장 좀 청년분들과 가장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관악에 좀 청년이라는 건 좀 나이로 또 구분져서 좀 이렇게 청춘 약간 이렇게 또 제가 말씀 너무 조심스러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또 청춘의 감각을 갖고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그 간사님이시고 오히려 박상현 대표님이 제가 아까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이제 그 동네를 한번 쭉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다니는데 마을 분들 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박상현 대표한테 먼저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중앙동 가면 저도 청년일 것 같은데 40대 청년으로 볼 때 청년분들은 내가 딱 이렇게 인발부되는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일 단위로 좀 만나는 접점을 좀 만드시면서 가까운 게 어떤가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좀 잡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기회를 지금 잡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래서 아무튼 저희 박상아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동네를 만들 때 청년이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중장년이 충분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또 맞을 수 있고. 네네. 네, 근데 확실히 뭐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40대면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워낙 이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까 40대여도 충분히 젊으시고 활동이 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40대 분들 9분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저희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낮 시간대나 이런 활동의 제한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마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좀 결합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좀 확실한 어떤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뭐 활동비라도 지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보상이 좀 명확하게 좀 있지 않으면 청년들이 좀 시간 내서 참석을 하는 게 조금 어렵진 않을까? 그래서 뭐 차라리 뭐 저나 아니면 이런 좀 기획자들이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정말 그냥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아예 그런 기획된 프로그램이 좀 같이 지역 안에서 실행이 되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없으면 사실 선뜻 그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아무래도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도 다른 세대 안에서 어울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완충 기간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완충 기간이 너무 이렇게 막 인위적이어서도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어떤 계기가 조금 있어야 이게 서로가 알아가는 그 기간이 있으면은 다시 그 같이 하셨던 어르신들도 이렇게 청년한테 우리 같이 해보자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청년도 기꺼이 같이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활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청년이 있는데, 그 동네 이 친구가 막 화분 만드는 거에 그 통장님이랑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청년이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이 친구한테 많이 모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재미나게 복작복작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활동했던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나 봐요. 어르신들, 총장님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 친구한테도 연락해서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막 얘기를 먼저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장하신 대표님, 저희 청년분들하고 오랫동안 네트워크 하시면서 네. 그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연대랄까요? 그런 사례도 그때 사무실에서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정말 참신하고 재개발 기획도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지역분들,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호흡하는 네. 호흡의 그런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년 차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예. 지역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민단체 활동들이 되게 활발하게, 그게 특징이잖아요. 저희도 초반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익활동가라고 많이 부르는데 관악에 있는 그런 선배님들이 저희를 발굴해 주셔서 저희를 케어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월세를 못 낼 때도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메꿔주실 때도 있었고, 저희 손 붙잡고 공공민간기관들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소개해드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 선배님들 어깨너머로 연대의 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역과 소통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여기서 오래오래 살 수 있고.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요즘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신생단체들이 관악구를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또 발굴해서 괜히 좀 뭔가 도와주고 싶어. 무슨 지원 사업을 하겠대. 전 잘하니까 옆에서 또 도와주고, 또 합격했다라는 소식 들으면 또 좋고, 저도 또한 손 붙잡고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 추천도 또 드리고
그러면서 아까 박상아 대표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생겼을 때 동네라고 느껴진다. 저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여기 와서 8년 동안 지냈다 보니까 20대를 다 여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당당하게 제2의 고향이다, 관악구가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 후배들 뭐 다 이제 진짜 저의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럼 저는 또 여기서 제2의 고향이라던가 동네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얘기가 저희 연대 대표님들 계시는데 다들 진짜 힘들거든요. 막 올해가 진짜 기로에 서 있어.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저랑 여태까지 8년 동안 부대끼면서 열심히 같이 버텨왔던 지금 약간 운영진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대표님 그 네 분, 저 빼서 네 분이 만약에 올해 지나서 이제 그만뒀다. 다들. 그럼 저도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그까지 막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일이 그나마 현재는 제일 재밌는 일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포기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저도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막 좀 부정적인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안 되게끔 조금 더 열심히 제가 좀 총템해서 이런 자리들 많이 참여하고 싶고 저희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같이 연대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오래오래 이 관악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게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떠나도 강아지 부모가 중심으로 해서 그 곁에서 함께 했었던 지원들은 고향이 고향은 발언을 하실 때는 문서가 해제하시고 왔어요. 사회일 때문에 자꾸 쓰거든요. 네. 고향이 될 것 같아요. 그 고향은 뭐 지역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지 오는 거거든요. 동네는 계속 물리적으로 변하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고향이 되니까 다른 내가 거기 가서 고향도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고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을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청소년 활동을 했는데 저희 동네 청년들은 대부분 제가 공부방을 했었거든요. 그 공부방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서 지역에 남아 있어요. 그거는 동네에서 그 친구들이 공부방에서 할 때 지역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역의 축제나 이런 것들을 그 청소년들이 만들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게 역사적으로 누적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서 놀았는데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추억이 있는 축제가 되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자리가 없어요. 청와대표도 있지만은 저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동네에는 일자리가 없거든요. 지금 저는 동네 일자리를 좀 작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뭐 완전히 뭐 250만, 350 이렇게 버는 게 아니고 저희 생활상품에서는 한 달에 한 12만 5천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적게 벌고 행복하게 살기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파트타임으로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조금 벌고 돈을 쓸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게 공동체를 이룬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복 생활상권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나이도 있고 그렇지만 오래 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돈도 필요하고 근데 청년처럼 많이 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는 것만큼 조금만 벌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구조를 해주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몇 분 정도 듣고 저희 교수님이랑 또 저희 취재진장님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비즈니스 모델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이런 공공시장의 것들은 이렇게 매출의 어떤 그런 것들보다 사실 생존,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 재단 같은 그 공공에서의
어떤 지원금들도 다 거기 포함된다고 보는데 공공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주민이 원하는 수요가 사실 되게 좀 중요합니다. 서울시든 국가든 좀 중요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페이어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서 저는 그 박상현 대표님께서 아까 사실 그 구조도까지 보여주셔서 그 지금 동네 뭐 이렇게 제가 그 모정민 교수님 책도 갖고 왔지만 교수님 말씀은 딱 핵심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 동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소비, 그런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상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아까 동네에 대한 인사이트가 너무 좋으신 게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에 되니까 동네 상권이 더 뜨더라.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명동, 홍대 이런 데는 완전히 그냥 다 침체됐는데 동네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 신용카드 어떤 매출량이. 그래서 그럼 그 동네가 좀 특이한데, 재밌는데, 어디 가지 못한데, 그 동네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표현한 문화라고 봅니다. 예, 그 동네에 갔을 때 그런 문화가 느껴지면 그 동네를 더 찾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남곡동은 그 문화를 너무 잘 만들고 계시다고 보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또 그 역사적인 것도 분석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실지 그냥 지금 카페도 좀 하시고 확장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착오를 많이 찾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뮤니티 공유 공간,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어쨌든 난곡에서 사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오래된 집에서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뭔가 음식을 해 먹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좀 지역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 공간을 이제 공유 부엌으로 조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 조성한 공간이 그렇게 썩 깨끗한 공간은 아니었어요. 되게 오래된 곳에 저희가 막 손수 고치고 막 한 거여가지고 되게 좀 뭔가 이거를 뭐 우리가 돈 받고 대관을 하는 게 조금 좀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제 아까 그 이현희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은데 다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난곡에서 좀 뭔가 문화적으로도 좀 누릴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점이 동네 가게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먹고 놀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동네 청년 혹은 젊은 사람들 혹은 아니면 좀 내가 기분을 내서 좀 제대로 된 좀 대접받는 분위기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 공간이 동네에 하나쯤 있다면 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는 생각에 좀 더 이제 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레스토랑을 개업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도 같이 판매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커뮤니티 데이 같은 거를 이런 식문화 관련된 클래스로 운영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한 거고요. 예, 차후에도 저는 이게 잘 자리를 잡게 되면 난곡 안에서 또 다른 문화 공간을 결합시킨 이런 좀 업종들을 좀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 브런치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커뮤니티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지역 안에서 좀 사람들이 관악에 있는 분들이 좀 먹고 놀 수 있는 크게는 아니면 작게는 우리 동네 난곡 권역에 있는 분들이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지역 기반의, 동네 기반의 다르게 정하신 대표님 사업 내용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네, 정말 다양하게 8년 동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행사 대행 서비스를 저희 주 서비스로 돈 벌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림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지역의 SNS 페이지를 제가 운영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랑 공공기관들이 뭐 청년들 대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홍보 대행을 또 해드리고 있고, 또 8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예술가들 그 인적 자원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설 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 서비스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저희가 저희 방식으로 재밌게,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덕후학교가 탄생을 했어요. 덕후학교에서는 좀 비주류 문화예술 콘텐츠를 입덕시키는 거죠, 참여자들한테.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강사가 되고 청년들이 이제 학생이 돼서 강사를 받고 또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렇고도 지금 그건 이제 막 개발하고 있어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오 교수님 촉구에서 인상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면, 그 스타벅스라는 것들을 지금 일본 같은 데서 자꾸 까먹네요. 예, 그 스타벅스 같은 그런 우리가 다 아는 표준화된 그런 커피가 지금 이제 일본 같은 데 이제 좀 실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파일럿 프로젝트를. 그래서 일본 컨셉 스토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 다다미 같은 일본 전통적인 그런 스타벅스의 커피를 체험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대기업 자본도 이미 동네 컨셉에 맞춰서 조금 더 잘게 썰어서 그 문화를 그 특색 있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이 한 분 나와서 지금 대상은 따로 안정해 주신 걸로 확인을 했고,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기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는 저기 홍혜진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모일 수 있는 인원 제한이 확실히 좀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지점은 이제 행사가 잘 되었냐, 뜻깊었냐라는 어떤 평가 기준이 항상 인원 얼마나 동원했느냐로 양적으로 측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문화기획 파트에서 봤을 때는 행사의 질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잘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오히려 인원 제한이 기회가 되어서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소규모 인원이어서 가능한 어떤 질적인 교류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 일부에도 나왔었지만 어떤 책방이기에 가능한 어떤 소규모 클래스 같은 걸 운영을 한다라든가, 정말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애초에 기획을 해서 맞춤형으로 뭐 문화 강좌 같은 걸 진행한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문화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인원 중심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 중심, 또 참여자 각각이 가져갈 수 있는 경험에 더 초점을 기울여서 설계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플로우즘은 좀 시간 관계상 마감을 하고요. 저희 그 김주덕 교수님께서 사실 오늘 청년분들 또 지역에 계신 저희 그 선생님들 두 분 말씀을 좀 들었는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들리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그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쓴 마강래 선생의 강연을 들었는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구가 주니까 젊은 여성들이 와서 인구를 늘려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좀 있죠. 여성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랄까 강압을 주는 게 있습니다. 살다가 편하면은 이사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떠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를 최근 몇 년간에 청년 얘기할 때 청년 담론에서도 느낍니다. 필요하면 청년들이 살 겁니다. 옛날에 정치인들이 40대 기술론 얘기를 했지만 기성세대가 자리 잡아놓고 청년 자리를 떼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청년들이 와서 치고 나와서 주역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도 그렇고 굳이 청년 자리를 따로 만드는 자체가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불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판의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위화감이 뭘까 싶었는데 그건 것 같습니다. 굳이 청년이라 할 거 없고 시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관악구민이면 되는 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을 아까 저희 홍혜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원의 대상, 정책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청년이 필요한 활동들을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그래서 시민으로 보고 그 주체로 보는 게 이제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했고요. 저희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홍성훈 저희 취재위원장님께서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계실 때 그 청년 사업을 또 아주 많이 하신 분이세요. 또 아주 지금도 이렇게 대표적인 사업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취재위원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장 이야기 같아가지고요. 되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고요. 오늘 말씀 주신 걸 잘 엮고 깨면 관악구가 정말 지역민의 시민성이 발휘되고 내발성이 피어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쭉 들으면서 이제 드는 얘기는 결국은 동네 마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가 되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어떤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뭐 추진위원회 위원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오늘 얘기 나온 걸 잘 엮어가지고 관악구가 정말 지역이 살아서 꼽히는 그런 문화 도시로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이거는 좀 같이 좀 한마디 더 해야겠다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양진 팀장님이나 저희 양인정 씨. 예,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사업 이제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사업은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불림이 한 200억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되게 큰 돈이고 그래서 여기 저희 추진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사실 사업에 대한 좀 고충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말고 이거 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언제든지 제안을 해주시면 이것들을 사실 구청의 그런 제도적인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필요하면 저희가 컨셉 정도 말씀을 주셔도 좀 더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보조해서 같이 성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저희 홍성훈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김시덕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청년 대표님들 그리고 두 분의 주민 간사님 팀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행사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줌에 들어오신 저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문화도시 잘 될 수 있게 한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